동행 리더십의 윤정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무현의 균형 발전과 데카르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타파의 대의 명분과 떨어지면 또 가고 떨어지면 또 가고 감동적인 삶으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열린 우리당 지원 발언으로 탄핵 소추가 되었으나 헌재에서 잘못은 하였으나 탄핵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기각되어 복귀하였습니다. 복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으나 지방 분권, 즉 그동안 중앙집권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 전환함으로써 나름대로 의미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남 진영의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죠.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업하고자 부산 상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농업 시험에 떨어져 조그만 어망회사에 취업했으나 쥐꼬리만한 봉급에 먹고 살 일이 막막했죠. 그래서 발상에 대전환을 합니다. 그것은 사법고시 준비였는데요. 준비를 하다가 군에 다녀와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권양숙 여사와 결혼을 해서 권 여사의 도움으로 약 고시 공부를 시작한 지 9년 만에 합격을 합니다. 그 후 사법연수원 또 대저지법 판사를 거치면서 인류대학 출신들이 즐비해 있는 곳에서 본인의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는 사직서를 내고 부산에 가서 변호사 개업을 합니다. 그러나 무명인 그에게 변호사 수임이 될 리가 없었죠. 그래서 또다시 발상의 전환을 하는데요. 대서소서에는 대서소죠. 그 등기 업무를 해서 많은 그 손님이 몰려오게 되고 그는 골프를 치고 또 요트를 탈 정도의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부림 사건, 즉 부산의 독서 모임 사건이 일어나 변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운동권 학생들에게 공감하여 인권 변호사로 전환하게 됩니다. 변호하던 중 대우 노동자 사망 사건 변호를 맡아 그는 장래 방해 혐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잃게 되죠. 그런 가운데 87년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지역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하던 중 김영삼 측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와 13대 국회의원의 부산 동구 사람 사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출마해서 50 실세했던 허삼수를 누르고 당선이 됩니다. 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50 청문회 때였죠. 그의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짐으로써 고졸 출신, 변호사 출신 노무현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노태우, 김용필, 김영삼 3당 합당하자 그는 탈당을 해서 14대 총선에서 다시 부산 동구에 출마했으나 낙선이 되죠. 그리고 95년도에 부산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이 되었고 15대 총선에서는 서울 종로에 출마하나 역시
낙선이 되었으나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 16대 총선에 다시 부산으로 와서 낙선을 하자 그를 눈여겨보고 있던 삼성의 유중이라는 직원이 바보 노무현이다. 그러나 나는 노무현처럼 살고 싶다 해서 노3호가 탄생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의 동진 정책에 따라준 노무현을 해수부 장관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임명을 하게 되고 해수부 장관을 사직하고 당시 국민참여 경선을 하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서 후보가 되었으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통합 20일에 정몽준 후보를 영입해서 재경선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지지율이 워낙 낮아서 재경선을 했다고 하나 그는 고졸 출신 또 비주류이기 때문에 후보를 바꾸려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는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퇴임 후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또 손녀를 보는 등으로 퇴임 대통령의 노후 생활에 바람직한 모습을 보는가 했더니 어느 날 부엉이 바위에 떨어져서 그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유명한 말은요, 인천 경선 연설 시 이인재 후보가 좌익의 딸이 어떻게 영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공격하자 맞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좌익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되던 해 실명이 되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내를 버려야 합니까? 내 아내를 버리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심판하여 주십시오. 라고 정면 돌파하는 면모도 보였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 평검사와의 대화, 즉 당시 보통 기수보다 10기수 아래인 여 변호사인 강금실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자 검찰계는 술렁거렸죠. 그러자 평검사와 대화를 하였는데 검사들이 그 청탁한 것까지 끌고 나옴으로써 이쯤 되면 막 가는 거죠. 해서 안 하니만 못한 채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 경제는 대통령이 깽판만 안 쳐도 된다. 미국을 안 갔다 오면 반미입니까? 또 반미를 하면 좀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대통령 입에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막말 파문이 있었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되나 기각이 됐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152석을 밀어주기도 했죠. 그 후 이라크 파병, 또 보안법,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4대 개혁법안 실패, 또 대연정 발언을 하자 박근혜 대표로부터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는 말만 들어야 했죠. 그리고 한미 FTA를 진행하자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손학규 의원이 경포대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을 하자 비전 2030
2030년까지 집 걱정, 병원비 걱정, 먹거리 걱정 등을 없는 스위스 수준의 복지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제시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어서 정상회담을 했으나 역시 당시 모든 것은 연말에 있는 대선에 쏠려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실어놓고 우회전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 분권을 통한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를 추구하고자 했던 행정수도 이전, 이것은 위헌 판결로 나중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전환되어서 추진됩니다. 그리고 혁신 및 기업도시, 공기업 이전 등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노무현의 철학적 기반은 데카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 방법 소설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이성, 즉 사고,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생각이 많은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공동어로구역, 성해평화지대, 총전선언, 국가보안법, 사학법, 신문법, 과거사법 재개정 등을 추진했으나 숫자가 많으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계획은 했으나 실제 실행된 것은 드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기도 했죠.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대통령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